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3일 갑진 첫 번째 계사 1595년 명만력 23년 정원이 아뢰기를 살펴보건대 함경도 관찰사는 병사와 같지 않아 군관을 많이 거느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도에 탕폐된 상황과 여러 고을의 지공하는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감언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법전에서 각도 관찰사는 본디 군관이 없다고 했는데 사변이 일어난 뒤 순찰사 칭호를 가졌기 때문에 임의로 거느렸고 그 수도 정하지 않아 폐단을 끼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해주로 하여금 참작하여 정원을 정하고 개하하여 시행하게 하며 이 뜻을 아울러 각도 순찰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나여 정원에 정교하기를 순찰사는 평시의 감사와는 같지 않으니 바로 일도의 대장이다. 이 전시에 군중에 지휘하고 부릴 일이 없지 않을 텐데 비록 작은 폐단이더라도 이렇게 너무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양남은 수십인이나 10여인, 충청 및 양계는 10여인쯤, 경기는 황해, 강원은 5, 6인이면 될 것이다. 대개 폐단을 끼치고 안 끼치고는 감사의 호령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것이니 감사에게 각별히 규칙을 엄명하여 강력히 검하게 하면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승선의 작은 임무가 막중하니 신중하게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승지의 망을 추가할 때 수령 가운데 용접한 자를 주의하였으므로 물정이 매우 부당하게 여깁니다. 이조의 당상과 생낭정을 모두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사인 김권증은 평안도 순한 의사로 교대하지도 않고 곧바로 올라와 한 지방에 교찰하는 직임을 오랫동안 비게 했습니다. 이 법의 본의를 안중에 두지 않고 한갓 자신의 편안함만을 취한 잘못이 드러났으니 추구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군기시가 아뢰었다. 각종 화포를 주조할 일을 이미 계약하셨습니다. 종루에 깨진 종이 반쯤 흙 속에 묻혀 있어 최근 인력을 많이 들여 캐내었더니 5분의 2쯤은 녹아 떨어져 나가 간 것이 없고 그 나머지는 대략 2건만이 못 되었습니다. 마여로 불로 달고 분쇄해서 실어들여 쓰려고 하는데 중기를 부숴 다른 물건으로 주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무리가 있으니 이 또한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암사 예터에 큰 종이 있는데 또한 불에 탔으나 전체는 건재하며 그 무게는 이 종보다 갑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져다 쓰면 별로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 도감도 조총을 주저하는데 주철이 부족하니 그 군인들과 함께 힘을 합해 실어다가 화포로 소용될 것을 제외하고 수를 헤아려 도감에 나누었으면 참으로 편리하겠습니다. 대저 경계의 구리새는 병화에 산실되어 거의 사라진 뒤라서 옛날 많이 주조하여 군국의 용도로 쓰려고 해도 구리새를 구할 길이 없을 것이니 정말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경기도 내 불탄 각 사찰에 버려진 종이 덜어 있는데 만일 관에서 거두어 관리하지 않으면 날로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경기감사에게 행의하여 속히 조사해 숫자를 알아내어 계문함으로써 뒷나라 용도에 대비하게 하소서. 종로에서 파낸 유종은 호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피변사가 아뢰기를 전일 장례성인은 당하 무신을 가려뽑아 훈련 도감에서 기요 신설을 학습하게 했는데 뽑힌 자가 20여인입니다. 그 뒤 외임으로 나간 자가 매우 많은데 연수한 무사 중에서 뜻을 갖고 와서 배우기를 자원한 자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대저 병법을 태어났을 때부터 저절로 알아 배울 필요가 없는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부터 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로서 먼저 병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실로 이 길을 넓히어 사람마다 학습에 분발하게 한다면 100명을 가르쳐 한두를 얻더라도 오히려 쓸모가 있습니다. 다시 더 뽑도록 계하고 달마다 한 차례씩 평시의 빈청 강서의 예에 의하여 모아놓고 고강하며 또 병조로 하여금 한결같이 중국 진법에 의거하여 그 고화를 매겨 상부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권춘란을 사관은 사관으로 정경세를 홍문관 수찬으로 기자헌을 승경은 동부 승지로 삼았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장수는 재주와 지식이 보잘것없다. 얼마 전에 장계를 보니 매를 적진에 팔고 곡식을 사들여 군사들을 먹였다고 하였다. 처사가 이와 같으니 어느 일인들 할 수 있겠는가? 하니 특징과 노직이 나아가 아뢰기라. 우리나라 사람이 적진에 출입하는데 조금도 그리낌이 없고 이 말을 마주댈 정도로 서로 친하기가 평인과 다름없으며 매매할 때도 손가락을 꼽아 보이며 수대로 내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수가 금하지 않는가? 하니 김늑이 아뢰기를 금했다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시비를 알 수가 없다. 권유로의 사람됨은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 처사를 보건대 범용한 인물은 아니다. 다만 근래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니 참청관 박홍로가 나아가 아뢰기를 권유로의 사람됨은 신이 압니다. 학식은 없지만 지혜는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방이 많이 일어나니 원수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하니 홍로가 아뢰기를 조정이 속히 조처해야 합니다. 하였다. 김늑이 아뢰기를 관곡이 고갈되었는데 공룡이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수령의 사비도 범람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드시 상부를 밝혀 곤징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 근부의 간장은 정상은 가벼운데 죄가 무거운 자가 있고 죄는 가벼운데 정상이 무거운 자가 있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그 정상과 죄벌의 경종을 참작하여 풀어줄 만한 자는 풀어주고 죄줄 만한 자는 죄준 뒤에야 민심이 복종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죄인의 공사만 듣고는 간혹 죄악이 극도로 중한 무리들을 하루아침에 석방해 주기도 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따로 엄중히 신축하고 핵실해서 다스려야만 두려워하며 자제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나 어사가 장죄로서 장계한 자도 많이 있었으나 왕법으로 단죄된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상선 벌학은 중도에 맞는 것이 귀중합니다. 진실로 중도에 맞게 한다면 인심이 저절로 복종할 것입니다. 지금 양사가 다 좌우에 있습니다만 풍문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천위가 지척이니 신이 어찌 감히 꿈에서 말하겠습니까? 근래 양리인데도 규탄을 받은 자가 있기도 하고 탐리인데도 구차히 보존되는 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치세의 큰 걱정거리이니 권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간관의 풍문으로서 논행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근래 아래는 말은 매양 진바리가 줄을 잇는다느니 온 고을이 소란하다느니 하는 몇 가지 조항일 뿐이다. 이대로 대간이 논하는 바는 그 죄를 바로 지적해야 한다. 하였다. 홍로가 아뢰기를 평시에 양계의 감사는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별난 후로는 다른 도의 감사나 병사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한 고을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어 가는 데를 따라 군현을 전전하며 우거하여 관가 비용으로 먹고 삽니다. 감사가 이미 이런 형편이니 아랫사람을 검칙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방침을 세워 다른 도도 양계의 예의에 따라 사변이 안정될 때까지 부윤의 칭호를 겸하게 하여 그 배단을 제거하소서 하고 김늑이 아뢰기를
노상군의 봉사를 국가가 일찍이 영양에게 받들게 했는데 사대손 정흠이 난리를 겪은 뒤로 공궁하여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손을 녹용해야 하는데 그 미래는 제사까지도 지내지 못하니 매우 가련합니다. 정흡이 관리가 될 만하다고 하니 상당한 직을 지수하여 급료를 받게 함으로써 제사를 받들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유성룡에게 묻기를 벼슬을 주는 것이 좋겠는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평시에 노상군 신주는 동대문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사손에게 벼슬을 주어 급료를 받게 하는 것도 국가가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는 후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벼슬을 주라 하였다. 홍로가 아뢰기를 평안도로 파천할 때부터 서인들이 갓 쓰는 것을 금하고 작은 모자를 쓰게 했습니다. 신이 간간으로 있으면서 이 법을 엄히 밝혀 일체 금단했으나 끝내 행해지지 않았었습니다. 법령을 세웠으면 반드시 행해지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인심을 순응시킨 뒤에야 오래가게 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나라 습속에 갓을 쓴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법금이 아무리 엄하더라도 시행될 수 없습니다. 난리를 겪은 뒤로 인민이 빈핍하여 작은 모자도 갑자기 장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시 없이 맨머리로 나다니니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쓰려고만 한다면 모자 하나 장만하기가 뭐 어렵겠는가? 이것은 중국 제도를 따르는 것만이 아니다. 폐양자는 바로 백립이니 백립을 어찌 모르였을 수 있겠는가? 전사는 더욱 쓸 수 없다. 평안도는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따라서 선비는 갓을 쓰고 서민은 모자를 착용하여 금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이같이 시행하니 그 감사는 기특하다 하였다. 홍로가 아뢰기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신이 보니 민간에서 갓을 쓰고 있다가 대간이 지나가면 그 갓을 벗어 풀 속에 던져두고는 지나간 뒤에 도로 쓰곤 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갑자기 금해서는 안 되고 점차로 시행하여 습속을 이루어야 한다 하였다. 홍로가 아뢰기를 비를 만나도 쓸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하였다. 홍로가 아뢰기를 모두 우산을 휴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들이 어찌 모두 우산을 휴대하겠는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송나라 사람도 성모를 썼고 사모는 쓰지 않았습니다. 진덕수와 문천상이 모두 성모를 썼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바람과 서리가 많기 때문에 뒤에 매다는 물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갓이 중국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역당하는 무리인데 어찌 갓을 쓸 수 있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농부와 전사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하는 자는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도를 정해 어느 계급에 속한 자는 어떤 것을 써야 한다고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었다. 오늘 양사가 양하도에 이르러 잠두봉에 오르지 않고 곧장 선소로 갔습니다. 이어 배를 띄우고 물결을 따라 내려가 거의 10리쯤 지나 강마을 절벽 아래 이르러 배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습니다. 오랜 비 뒤에 날씨가 새로 개었고 강물이 조금도 줄지 않고 넘실거려 물살이 몹시 세었습니다. 신들은 그 스릴러 올라가기가 힘들고 야심한 시각이 될까 싶어 남, 호정 등으로 하여금 물결이 너무 멀다고 고하게 하였습니다. 양사가 희롱하며 큰 바다에 이르렀다가 올 때 꼭 강변에서 자겠다 하였습니다. 이어 선유봉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강산의 풍경이 좋다고 극구 칭송했습니다. 해질녘에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끝내 잠두봉에는 오르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양사가 이야기 중에 역관 등에게 이르기를
전에 중국 사신이 왔을 때는 적반사 등이 반드시 사신과 창화했는데 지금은 어째 사지 않는가 했는데 약관 등이 나라가 난리통이라 모든 군신들이 시 짓는 데 뜻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하니 중국 사신이 극력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지금은 비록 이러하나 우리들이 귀국할 때는 만주백관이 모두 시를 지어 전별해야 하며 국왕도 시를 내려주셔야 한다. 한갓 우리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설파했으니 이 말을 잊지 말라 하고 또 아름답고 가물을 잘하는 동자를 근일내로 빨리 뽑아서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었다. 군기시의 기사에 종루에 깨진 종을 호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 했습니다. 200년이나 된 공가의 구물을 차마 부술 수 없다는 것도 그 뜻이 깊으니 잘 간수해 뒷날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2만 건의 중기를 옮기기가 몹시 어려우니 우선 현재 있는 곳에 묻어두고 인근 방내 사람을 하여금 수호하게 해야 합니다. 묻을 군조를 병조로 하여금 적당히 하려 정해 보내게 하소서.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무릇 관원으로서 이 품에 이른 자는 을에 모두 선대에 추은했으니 이는 대개 그 공로가 왕가에 드러났고 숭중이 소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인신으로서 감히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국가가 곡식을 바치고 벼슬을 받도록 허락하는 것은 비록 부득이한 형편에서 취한 조치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아 이 품의 정직을 제수하기까지 하여 금옥의 전장이 이미 진토가 되었고 명기의 혼란이 크게 조정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제수된 직에 맞춰 그 부조에게 벼슬을 추증하니 월암됨이 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사목이 한번 공포되자 무리가 놀라고 개이하게 여기고 있으니 추증에 대한 조항은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도원수 종사관 최상중이 서게 하였다. 처음 담도사를 보고 묻기를 노야가 원수에게 보낸 서찰 중에 외의 정세를 면대하여 의논하고 싶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른바 외의 정세에 대해 그 상세한 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 담공이 말하기를 별로 긴급히 말할 만한 것이 없다. 평행장이 돌아오면 여러 진의 외조들이 반드시 차례로 철병할 것이다. 도원수는 미리 여러 총병에게 명령하여 적시 그 진영에 들어가 점거하고 장정을 징발하여 동쪽 지방을 튼튼히 채움으로써 방어할 계획을 해야 한다. 이 일은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묻기를 평행장이 나오면 과연 일시에 철병할 것인가 하니 말하기를 행장이 돌아오면 철병하여 귀국할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나는 올해 외의 진영에 있으면서 일본의 사정을 상세히 들었다. 바다를 건너 군량을 운반하느라고 국중이 비고 고갈되었으며 농부는 밭을 갈지도 못해 기아와 곤궁이 이미 극도에 달했다. 군량은 걱정할 것 없고 정조를 교대한다고 비록 큰 소리는 치지만 이것은 적 괴수가 과장하는 빈말이다. 중국 조정에서 이미 봉작을 허락하는 명을 내려 사신이 나왔는데 행장이라는 자는 바로 이때 철병하여 귀국하려 조바심이 나 있다. 다른 나라에 둔병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 다시 무얼 하려고 철병하지 않겠는가. 다만 외적의 내막은 헤아리기 어려워 4, 5년 뒤에 반드시 재차 침범할 우려가 있으니 이 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16격이 일본의 진영에 있으면서 안골포의 외적은 이미 철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도원수의 서한을 보고서야 비로소 교대한 외인임을 알았으니 이 말이 옳다 하였습니다. 제가 묻기를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온 사람이 울산 등지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청정이 관백의 명령으로 배를 정돈하여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노야도 들었는가 하니 답하기를 그런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행장이 돌아오면 반드시 청정부터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니
청정이 귀국하지 않으려 한들 안 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요시라라는 한 외인이 평행장에게 위임을 받았는데 저번에 의령에 나와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일본에 들어갈 때 조선 사신도 함께 가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만세토록 불공대천의 원수인데 어찌 통신사를 들여 보낼 리가 있겠는가 하니 담공이 말하기를 이는 외조력의 멋대로 한 빈말이다. 나는 현소 행장 조신 등과 상대하여 의논을 정했지만 조선 사신을 들여보내는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은 결코 믿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6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밤 5경에 유성이 금성 아래에서 나와 손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고 꼬리 길이는 2, 3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6일 정리 네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래였다. 군량을 마련하는 길은 오직 둔전에 있습니다. 명년의 둔전을 크게 거행하고자 하면 지금부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청도 지령산 근처는 토지가 비옥하여 무궁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안흥, 만호, 허수가 여기를 하긴 하였으나 역부족인데다가 전임하지 않아 뜻대로 크게 경작하지 못했습니다. 또 들으니 병난 후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들어가 경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신임 군수 이광명이 처음 내려갔으니 명년의 둔전 형제를 허스와 함께 상의하여 첩보하게 한 뒤에 그 시행해야 할 모든 일을 감사와 어사에게 임원하여 시기에 맞춰 거행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관흔히 아뢰기를 직강 권춘라는 일찍이 시종을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의 위태로운 시기에 향리에 퇴거하였고 그가가 환도한 뒤에도 즉시 와서 출사하지 않다가 소명을 바꿨어야 왔으면서도 허물을 자책하여 진달하지 않고 보조시 청반의 자리하여 조금도 수치가 없으니 물정이 대단히 온당치 않게 여깁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7일은 무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 과장의 시, 부, 논 등의 작품을 보고자 하는데 본조에는 상고할 만한 사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유신이 초출하고 결정한 뒤 본조에 보내면 본조가 승문원으로 하여금 잘 베껴 쓰고 제본한 뒤에 증정하게 하는 것이 예입니다. 이번에도 이 예에 따라 헌문관으로 하여금 시, 부, 논 약간 편을 뽑아 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우리나라 사람의 작품은 중국인의 안목에 차지 않을 것이니 병화에 소실되어 얻기 어렵다고 하며 보여주지 않더라도 구애될 것이 없을 것이다. 참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춘추관 영사와 감사가 아뢰기를 임진년 병난으로 당대 20년의 일기가 산실되어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역사 기록이 있는 것은 관계된 매우 중한데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난리 전의 주보, 종목이나 상수 혹은 일찍이 사관을 지낸 자의 집에서 간직한 일기 등이 적변을 겪지 않은 곳에는 반드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때에 모아들이지 않는다면 장차 그 만분지 1이나마 보집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각도 감사에게 하사하여 각처에 통지하여 찾아서 올려 보내게 하소서. 또 스스로 바치는 자가 있으면 따로 사목을 만들어 논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뜻을 또한 하사 가운데 언급하소서. 서울은 한성부로 하여금 널리 찾게 하여 얻는 대로 본관으로 밀봉해 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딱 이르기를 이 일은 불가한 듯하다. 정사 외에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인심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8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주광의 명이 내려 입시할 신하들이 모두 나와 전정에 있었는데 사관이 없는 영고로 정지하였습니다. 정우는 후설의 지위로서 사관이 갖추어지지 않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윤휘에게는 서둘러 전임을 들어주고 오백령에게는 감히 시기에 임박하여 탈이 났다는 핑계를 들어주어 막중한 경련을 여러 날 동안 정지되게 하였으니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큽니다. 색성질은 채차하고 도성질은 추구하셔서 실록을 옮겨 보관한 곳에 이미 사관을 보냈고 또 직군을 정한 것은 수장을 건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해주의 춘추, 관, 당상 및 사관은 직무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을 이롭게 하기만을 생각하여 수직하는 사람을 다수 책정한 뒤 방군하여서는 대가를 징수해서 사사로이 나누어 가졌으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분하게 여깁니다. 당상과 전후의 사관들을 먼저 파직한 뒤에 추구하라고 명하소서. 5위 및 3청의 장은 금려와 수기를 통괄하는 직임으로 임무가 매우 중한데 근래 전혀 사람을 가려 뽑지 않고 용잡한 자로 충원하며 심지어는 납속관 및 노잔한 사람까지 그 사이에 끼게 하니 물정이 모두 온당치 않게 여깁니다. 요사로 하여금 낱낱이 퇴거하고 위급한 때에 쓸만한 사람을 각별히 가려 차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질을 모두 추구하라. 춘추관 당상도 추구하라. 그 나머지는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8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 정사에 이종성을 말한다. 차관 양빈이 소섭이의 외국에 하친하는 일로 소섭에 중국에서 차성하였는데 지금 중국 사행과 함께 서울에 와 있었다. 차후에 이명과 함께 웅천에서 올라왔는데 별로 분명한 소식이 없자 정사가 노하여 책하기를 그곳에 머무르고는 분명한 소식도 없는데 어찌 이제 돌아왔는가. 이 일에 출발하고서는 이제야 겨우 도착했으니 어찌 그리 오래 걸렸는가 하니 빈이 말하기를 일로가 물에 막히고 교량이 없기 때문에 지체되었다 했습니다. 정사가 초저녁에 상직 관원에게 분부하기를 그일 외영의 소식이 일각이 급하고 나도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 일로의 교량을 다 수리해야 한다. 즉시 국왕에게 아뢰어 명일 내로 공조의 관원을 보내어 속기 교량을 점검하게 하라 하고 또 양빈에게 신칙하기를 명일에 돌아가 분명히 소식이 있기를 기다린 후에 와서 보고하라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교량에 대한 일을 각별히 감독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8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외영에서 돌아온 양빈이 문견한 내용으로 품첩을 만들어 사신에게 바쳤으므로 그 첩을 등사하여 올립니다 하였는데 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의 외병 수목은 두목포 청정 24,000, 서생포 주병 태수병 8,000, 기장령 갑주 태수 2,000, 부산 산휘원 2만, 용당 윤경 4,000, 김해 천천 풍신 직정 1만 8천, 가덕 분신 광문 및 통익 2천, 안골포 안치 4천, 제포 행장 1만, 대마도 의지 3천, 거제도 삼령 의홍 1만, 사주 태수 8천, 일정 6천, 동래 내운 태수 8천. 이것이 일본에서 원래 들여온 수목입니다. 그 뒤에 줄구나 늘어난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 행장의 한 영을 보면 그 밖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추 아래입니다. 이상 총 수는 13만 5천이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회덕 현감 정효성은 저기 경성을 점거한 시기에 감히 공을 노리고 상을 바라는 마음을 품어 인척의 장수에게 청탁하여 공로를 허위로 보고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품첩의 육품에 승진했으니 이미 염치 없기가 그지 없습니다.
또 주장이 이미 파직되었으면 종사관의 직임도 무효인데 그 칭호를 참칭하며 군량을 징수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했으니 그가 사풍을 더럽힌 것이 막심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하르기를 접대도감 낭청이 와서 문틈으로 말하기를 정사가 통사 남호정을 불러 분부하기를 오늘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내려가게 하지 말라. 동작진의 나룻배는 2척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다 숨겨두라. 또 남대문과 서서문도 일찍 닫고 늦게 열도록 할 것이며 나의 차관이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여다드라 하였다 하니 이 뜻을 병조에 말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즉시 병조에 말하라. 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근래 보니 사신이 늦게 일어납니다. 차관을 기다려서 두 문을 여닫는 다음에 반드시 늦게까지 열지 못할 것인데 이러한 때는 인심이 반드시 놀라 동요할 것입니다. 이는 온당치 않다는 뜻을 자비 통사로 하여금 는저시 사신에게 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 조의를 모르고서 가벼이 말하기는 어렵다. 명의를 우선 그의 말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었다. 전일 정사가 말한 바 동작진의 나룻배를 숨겨둘 것과 새벽에 남대문 등을 열지 말라고 한 일을 신들이 다방면으로 탐문했으나 그 실상을 파악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남호정이 비로소 정사 관하의 노예 초를 통해 그 심화를 들었는데 전일 정사의 차관 양빈이 외영에서 와서 정사에게 비밀이 아뢰기를 장언지와 최문수는 곧 16여개인 차관으로 소서 행장이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 자이다. 행장이 소서비의 보고를 믿지 않고 오히려 사신이 오지 않는 것을 타박하자 유격이 행장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행장이 신임하는 두 외인을 장채에게 딸려보내어 사신이 온 것을 증빙하게 하였는데 이곳에 이르러서는 따로 처소를 정하고 소수비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다 하니 정사가 이 말을 듣고 비밀리에 장채의 처소를 수소문했으나 그 실상을 캐지 못하자 즉시 양빈, 이서충, 윤승 등을 파견하여 계속해서 나아가 살피게 하고 또 선봉 3, 4인으로 하여금 은밀히 수일정되는 데에서 기다리게 하며 중군 및 관하의 관원에게 전별을 빙자하여 강상으로 나가 찾게 했지만 또한 밝혀내지 못했다. 혹 뒤떨어져 오는가 싶어 금일 또 중군들이 관원을 보냈더니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과연 그 외인들을 노상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호정 등이 백방으로 탐문해도 중군 등은 단지 장채가 여자를 끼고 다닌다고 하기에 실상을 알고자 하여 이런 거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만 했다 합니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오정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특징관 행, 판, 도령부사, 정곤수, 미인이 온화하고 인자하여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오직 구제해 주는데 마음을 썼다. 또 서적을 몹시 좋아하고 전고에 밝았으며 고금 세가의 족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심지어는 자손 중에 자기 선대를 몰라와서 묻는 자까지 있었으니 세상에서 정모 족보라고 일컬었다. 다만 진솔할 뿐 위엄이 적었으며 본디 경세에 재민의 재주가 없었으니 어찌 난세의 재상이 될 만하겠는가. 지 경연사 호조판사 김수는 도량이 좁고 세밀히 따지는 성격이다. 일찍이 영남의 방백이 되었을 때 변성을 쌓고 군정을 군적에 올리는 일로 거듭 인심을 잃어 전 도민이 원망하여 왜구들이 오는 것이 어찌 이리 더딘가 하였다. 왜구가 이러자 사람들이 다 무너져 흩어졌는데 절제하여 수습하지 못했다. 당시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켜 김수를 참수하여 군정을 위로하려고까지 했는데 김성일의 구원을 힘입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참찬관 우승지 유영순, 검토관 스찬, 정경세, 전경, 정자, 윤의립이 입시하였다. 상이 김수에게 이르기를 접대도감이 계사 중에 있는 동작견의 나룻배를 승기라는 일에 대해 판서는 아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아직 모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심상이 포착하는 일이 아니었다. 지난밤 나는 그 적중에서 정탐자가 왔는가 의심했으나 그 국절을 깊이 추구하지 않았는데 심유경이 몰래 외노를 보낼 줄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고 이어 접대도감의 조기를 제시하였다. 유영순이 아뢰기를 정원도 정탐자가 왔는가 하고 의심했을 뿐 다른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이 외노 2인을 보내어 정탐시켰다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 외인이 오다가 잡혔는가? 이미 여기에 이르렀다가 돌아가면서 서로 만났는가? 만일 정탐하고 돌아갔다면 반드시 그 간교한 음모를 이룰 것이니 매우 통분하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초기로서 본다면 이미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한번 만난 것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저기 반드시 번번이 와서 정탐해 가지고 갔을 것이니 우리나라의 동정은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가 하니 유영순이 아뢰기를 만일 정탐했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과 사귀어 했을 것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중국 옷으로 갈아입으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옷으로 갈아입으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 우리나라 옷을 입더라도 식별할 길이 없으니 남대문으로 들어온다 한들 어떻게 알아서 금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유영순이 아뢰기를 근간의 제양 절차를 신이 차 제관이에게 들으니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상사기와 상종자로 술잔을 대신하여 사용하는데 크고 작은 게 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지고 너절하여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번에 예조의 공사를 보니 사옹은으로 하여금 기명을 구워 만들게 한 일이 있었는데 관운을 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명은 또한 구워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고르지 않고 깨지고 너절하여 미안하다는 것은 과연 영순이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정결하게 계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영순이 아뢰기를 강능소 주변의 총가에서 빌려 쓰는데 솥과 수저까지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고 불결하여 채통을 이루지 못하니 이러한 기명은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또한 해조에 말하여 개비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지난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때 능 아래의 주민들은 모두 굶주려 구걸하였고 죽은 사람의 고기로 연명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기명을 차용하여 세양했으니 그 불결함은 차마 형언하기 어렵다. 양양이 하늘에 계신 선령들도 어찌 흠향하러 내려오겠으며 명명한 가운데 가호하겠는가 애통하다. 정곤수가 아뢰기를 신이 헌관에서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도 직접 보니 기명 등의 물건이 참으로 미안하였는데 지금까지 역시 제기가 갖추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상하가 결연히 검소함을 승상해야 할 때를 만났으니 상께서 먼저 검소한 덕을 승상한다면 공경대부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검소함을 승상할 것이어서 제용인 저절로 넉넉해질 것입니다. 옛날 위 문공이 거친 배옥과 거친 명주의 갓으로 검소의 덕을 밝게 보였으므로 초년에는 혁거가 30성이었는데 말년에는 300성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것은 비용을 전략하고 검소함을 승상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잔파된 나머지 온갖 것이 탕진되었고 변두와 기명도 갖추지 못했는데 수라상에 은그릇을 쓰는 것은 진시로 불가하니 사기 그릇으로 대용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애통해하는 교사를 여러 번 내리고 모든 일을 평소보다 줄인다면 백성이 일분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재용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종묘의 제기를 점차로 갖추는 것도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정경세가 나아가 아뢰기를 정곤수가 아랫 말이 매우 훌륭합니다. 내정의 일은 외인이 알기 어려운 바라서 신이 감히 내간의 의복과 수라 어선을 말한다. 어떠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옛사람이 말해 임금은 그 애에
계셨을 때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께서 관세에 계셨을 때를 명심하신다면 토적하고 복수함에 있어 그 생각을 조금도 해이하게 가지지 못하실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상방에서 바야흐로 은그릇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외관에 들리는 말이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일이 있다면 또한 이때에 할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윤의립이 아래기를 환도한 뒤로 연달아 사고가 있어 조금도 종묘에 친히 제사 지내지 못하셨으니 더욱 미안합니다. 서늘한 가을을 기다려 친히 제사 지내심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김수가 아래기라 종묘를 사가에 설치했는데 지세가 협착합니다. 친히 제사 지내신다면 예절을 이루지 못할 것이어서 거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윤의립이 아래기라 친히 제사 지내야 할 것인지의 가부만을 논할 일이지 지세가 좀 하다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니 정곤수가 아래기라 환도한 뒤로 아직까지 친히 제사 지내지 않은 것은 과연 온당치 않으니 대행시키더라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래기라 역경에 있을 때에는 처음에 잘 꾀하라고 했으니 모든 일은 처음에 잘 꾀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행장이 철병한다면 앞으로 반드시 조처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이때에 대신과 상의해서 미리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장이 만일 물러가서 통신사 보내기를 강요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저 적들은 바로 만세토록 불공대천의 원수이니 이치상 다시 통신사를 보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의 슬이 이미 나왔는데 지금 만약 통신사를 보낸다면 천지간에 어떻게 다시 얼굴을 들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이러한 일들은 조정이 미리 강구하여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얘는 그렇지 않다. 이미 봉외를 정했는데 달리 또 무엇이 부끄럽겠는가 하자. 정경세가 아뢰기를 이를 처음에 잘 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번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풍신수기를 봉한 고명의 조선국왕이 너를 위하여 대신 청한다는 말이 있다. 원수인 외적을 위하여 총장을 청하기까지 했는데 유독 통신사를 아낄 것인가? 내 뜻에는 그리해서는 옳지 않은 듯하다. 만일 황제가 직서를 통해 내려 통신사를 보내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황명을 어기는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신이 이 점을 두려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11월 의논하는 사이 갑자기 결정하여 마침내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니 아마도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이른바 기미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공경에 몰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구차히 미봉하는 계책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 만세 불공대천의 원수는 진실로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력을 기르며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은 뒷일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지금 만약 통신사를 보낸다면 국력을 기르며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외노가 왕래하며 반드시 폐단을 끼치는 일이 많을 것이니 평시에도 오히려 지탱하기 어려웠는데 하물며 지금 참파한 지방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대신 내 말을 들으니 통신사를 보내는 것은 동쪽 집의 담을 넘어가 그의 집의 처녀를 깨어내는 짓과 다름이 없다고 누군가 말했다는데 이 말이 꼭 맞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기를 위하여 중국 조정에 청하여 총장을 베풀도록 하기까지 했으니 어찌 친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청봉을 말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고집을 부려 이렇게 말했으니 통신사 문제는 더욱 상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통신사에 대해 예부가 성질을 재본하거나 병부가 협박하여 들여보내게 하여 직서가 내려오게까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이왕의 일은 다시 말할 것이 없으나 당초에 김응서를 주의 주었던들 지금 또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처음에 잘 꾀하지 못했으니 무슨 말로 변명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직서를 내리지는 않더라도 성지가 병부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이자하여 통신사를 보내게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였다.
정경세가 아래기라.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면 할 말이 있으나 우리가 이미 먼저 잘못하였으니 병부의 말까지도 필요 없이 16역의 말이라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종전에 말이 많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일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기 멀리 우리나라 변방에 떨어져 있으면서 중국에 요구하는데도 중국에서는 뒤지사라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6경이 외의 군영에서 선유하고 중국 사진이 왕경에 와서 머문 뒤에 행장이 관백에게 면품하겠다고 말을 하고 비로소 돌아갔는데 품하지 않고 곧장 중국 사신을 요청했으니 이것은 불경한 것이요. 이미 품하고서 지금 와서 말을 바꿨으니 이것은 간교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실책해야 마땅한데도 도리어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중국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는 이 소서비를 경대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 사관을 처음 정하던 날에 유경이 그 하체의 포진을 다 거두어 보냈고 소서비가 또 거처가 좁다고 화를 내자 유경이 자기가 들었던 집을 내주었으니 소서비가 중국에서도 매우 공경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황신의 장계를 보건대 수길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으니 신의 생각에는 봉작을 허용해 준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중국 조정을 기만한 것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통신사를 보내려 할 때 의지가 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으니 이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때 통신사를 보낸 것도 또한 실책이었는데 하물며 오늘날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 통신사를 는 우리에게 잘못이 없었지만 지금은 왕장을 천하의 적에게 베풀었으니 큰 도둑에게 상을 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의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다 하니 정경세가 아래기를 수길은 곧 찬탈하고 시한 도적입니다. 따라서 그때 통신사를 보낸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맞다. 지금 통신사 문제를 병부에서 이자하거나 성질을 내려 보내도록 재촉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오늘 강구할 일은 이것일 뿐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하니 김수가 아래기를 명부의 이자만이라도 그래도 사피할 수 있겠으나 성질을 내린다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에 하나라도 외적이 중국 사진을 억류해 놓고 조선 통신사도 함께 오라고 하고 게다가 다시 준엄한 성지가 있다면 이것은 난처한 일이니 염려할 만한 것이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저기 만일 그대 나라는 처음부터 전심으로 4대 해완대 의자의 삼국의 말을 따르지 않는가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조정이 이에 대해 미리 강구하여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데도 필경 통신사를 보낸다면 이것은 원수에게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영순이 아래기라 이런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다 해도 오히려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보존한 예가 없는데 이겠습니까? 하였다. 정경세가 아래기라 신이들은 지난번 보수 살수의 시제 단자에 토적 복수 4자를 써서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상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데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본받지 못하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도 온당치 않다. 우리나라는 마침내 적과 통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어떠한가? 이적은 불공대천의 원수이나 천만세토록 이웃 나라가 되어 번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끝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자. 김수가래기라 그 형세가 마침내 반드시 통화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1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관세 이름 매우 중하고도 긴요하니 도주가 바뀌는 즈음에 교대하지 않는다면 허술해질 근심이 있을까 걱정되기에 머물러 교대를 기다리게 하자는 뜻으로 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관의 기사를 보건대 실로 대신을 존숭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채무에 관계된 것도 가벼운 일이 아니니 본도 일이 염려되기는 하나 빨리 올라오게 하여 아랜대로 시행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가베에서는 안 된다. 민정과 일이 다 무너질 염려가 있다. 교대한 뒤에 올라오거나 또는 교대한 뒤 그대로 몇 달을 머물면서 모든 규모와 절목을 낱낱이 신인 감사에게 지도하고 그 하는 바가 어떠한지를 본 다음에 올라오게 할 일을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1일 M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재능이 수령이 될 만한 자로 천거하여 국가가 파격적으로 등용하는 것은 적임자를 선발하고자 했으입니다. 지난번에 비변사가 참가한 바는 혼잡스런 패단이 없지 않아 물정이 매우 온당치 않게 여기니 해조로 하여금 다시 하려서 가려 뽑게 하여 미진한 뜻이 없게 하소서. 당시 제주가 수령이 될 만하다고 하여 선발된 자는 한백겸, 윤영현, 나덕준, 오장, 이계립, 권반, 이칭, 장현광, 서사원, 강복성, 금응훈, 이집, 최운우, 이흥우, 송량, 방처인, 노사회, 최애선, 이대수, 김응성, 이질수, 권덕중, 오윤검, 이진, 이보, 윤진, 정입, 김두남, 정숙화, 심주 등 30인인데 남방 사람이 대부분이고 간혹 학생으로 발탁된 자도 있었다. 모두 유성룡이 전적으로 추천한 것인데 혼잡스럽다는 비평이 있어 무리가 비등하였다. 근래 변장들이 제리를 탐하여 심지어는 군량을 도적질을 하여 물화와 바꾸는 자가 많으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부호군 이시언은 일찍이 전라 병사로 있을 때 오로지 자기만 살찌우기를 일삼았습니다. 퇴직되어 올 때는 전수하는 물건이 무려 40여 진발이나 되니 보는 자들이 놀라고 분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파직을 명하여 무사히 탐호한 습승을 징계하소서. 겸 선정관 노일남은 서출로서 외람되이 시위의 직에 제수되었으므로 물정이 해괴하게 여깁니다. 개정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1일 M자 세 번째 기사. 상이 정문에 전교하였다. 양예수 일시의 명의로서 일찍이 동지사에 제수된 자이다. 소명을 받들고 올라와서 의약한 바가 많이 있었는데 동궁이 조금 차도가 있으므로 오늘 도로 내려가니 우선 사복시에 아마 한 표를 가져다가 적시줘 보내라. 국가가 마정을 중시하는 것은 군사를 위해서이다.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전사 중에 말을 갖지 못한 자가 많다. 마적이 결단하게 되었는데 오직 먼저 의관에게 공로를 갚기에 급급하니 경중 완급의 일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장사들이 몇 빠지고 외적의 원수 갚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1일 M자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운에 전교하였다. 전날 경연에서 윤의립이 내 옷이 제도와 다름을 말하기에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비해서 으며 당초 주의하여 듣지 않고 건성으로 응하기를 중국 제도이다 하였는데 어제 경연에서 승지가 유영순이었다. 또 그 일을 말하였다. 내 옷이 본디 중국 제도이긴 하나 기실은 도읍치 방언이다. 평소 야대할 때 입는 것이니 윤의립이 어떻게 이 제도를 알겠는가. 또 천릭은 속옷이고 이것은 평상복이다. 이것을 법복이라고 하지만 나는 감히 그런지 모르겠다. 이 일은 본래 변명할 것도 못되지만 우리나라에는 경강부야의 말을 만드는 풍습이 있기에 말하는 것이다. 그로하여금 알게 하라.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1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당초 가보년 식년시를 오는 가을로 물려 정한 것은 적이 물러가면 조용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였습니다. 이제 시험기일이 다가오는데 적선은 여전히 물러가지 않으니 시행할 형편이 못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남은 바야흐로 적과 대치하고 있어 무사들이 밤낮 별난에 대비하는 이때에 과거장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중국 사신이 남하는 길이 어쩌면 그 사이에 상취될 듯도 싶은데 그렇다면 더욱 소요스러울 것입니다. 오는 가을의 과거는 당분간 저지하고 사변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10일 M자 7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대간이 교대를 생략하고 이 원익을 올라오게 하자고 개청한 것은 실로 대신을 존중하고 채무를 중시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에 신들은 아렘 바대로 하자고 계달했던 것입니다. 이제 상의 정교를 받더니 서방의 일을 깊이 걱정하시어 교대한 뒤 그대로 몇 달을 머물러 신임 감사를 지도를 하게 하고자까지 하시니 성녀가 미치신 바가 지극합니다. 다만 대신의 최면은 자별하여 교대한 뒤 그대로 머물러 관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다면 다만 교대한 뒤 올라오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교대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24군 선조 28년 6월 11일 에민 8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에 해주의 산성을 병사로 하여금 진수하게 할 일을 비변사에 계하였고 본사가 수교하여 본도감사에게 행위해서 그 편부를 묻게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명백히 살펴서 아뢰는 것이 없다. 또 나의 뜻은 병사로 하여금 산성에 옮겨 지키며 인민을 모아 안정시키고 그대로 농사짓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개 지금은 이 정립 때의 계획이나 조처만 못하니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1일 M자 9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사자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거나 부역을 면제시키는 등의 일을 교수로 반포한 지 이미 오래인데 낱낱이 거행하지 않은 것 같으니 어떻게 인심을 격려할 수 있겠는가? 회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교서대로 즉시 거행할 것을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11일 M자 10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항외를 깨어내는 일은 우리에게는 손해되는 것이 없고 적에게 해가 됨이 없지 않으니 이것은 해야 되고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본디 오활한 논의가 많다. 근래 출항하는 자가 없는 것은 본사가 잘 선차하지 못하여 그만두게 했기 때문은 아닌가? 내 뜻에는 다방면으로 환대하고 상주어 투항자가 날로 많아지게 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다고 여긴다. 어찌 조처할 만한 계책이 없겠는가? 하물며 저기 만약 바다를 건너간다면 이 틈을 타서 투항해 오고자 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더욱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금수를 환히 알거나 병기를 잘 만들거나 하는 자를 깨어낸다면 파격적으로 중한 상을 줄 일을 도원 이하 여러 진에 교유할 일에 대해 의논하여 아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11일 M자 11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경연에서 전교한 중국 사신이 데려온 가정 중에서 솜씨 좋은 살스를 어떻게든 교섭하여 그 재주가 훈련도감에서 훈련시키는 법과 어떠한지를 관찰할 것을 비밀리 병판에 이르라.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11일 임자 12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전교하였다. 동궁 일기를 당초 봉하여 드리며 혹은 본 뒤로 도로 내려주거나 혹은 당분간 그대로 두었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봉함 중에 이 차자가 있었으나 당초는 알 길이 없었으나 이 일이 매우 온당치 않게 되었다. 비변사에 내린다 하였다. 차자는 지난해 5월에 윤두수가 좌이정으로 동궁을 배정하고 홍주로 내려가서 올린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을 만나는데 귀히 여기는 것은 먼저 크고 작은 형세를 정탐해 있고 지승의 방리학은 완급을 잘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소적을 맞이하여 급히 서두르면 기일을 잃을까 두렵고 대적을 만나면 완만하면 성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흉적이 변경에 둔치고 있으면서 매양화이로서 유도하는데 중국 장수는 군중에 억제하니 다시 출전할 날이 없습니다. 군령은 먼 길의 수송에서 고갈되고 군사는 앉아 지키는데 피로해지니 의기는 꺾이어 남음이 없고 국세는 사그라들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노중련은 몇 번이나 바다에 투신하려 했고 원안은 스스로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부모의 질환이 매우 미독하니 약을 드릴 마음이 급했는데 천초의 길이 아득하나 이제 멀리 구원봉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북쪽 변방의 군대는 유독 출정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 300명 뽑아오는 것이 어찌 육진에 손상이 가겠습니까? 대개 북쪽 변방의 강경한 기운을 받아 어릴 때부터 종군하였고 일찍이 전진에 출입하는 노구를 겪어 오랑캐의 실정을 두루압니다. 총병이 전날 간곡히 타이름에 청정이 두려워하며 끓인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하물며 이제 여름 장마로 물이 크게 불어 북방의 방비는 조금 풀리게 되었고 계림의 군대는 외로 남방의 급보가 답지하는 때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형편이 이미 판가름되었고 왕급의 형세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전날 소우신이 영묘의 행궁에서 처음 이 뜻을 개진했는데 이어서 신씨라는 선비가 신격을 말한다. 또한 이런 청을 드리었다는 말을 듣고는 신이 망령대의 확고한 자신감을 오래도록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 북제 세조가 낙양이 북주의 침략을 받아 미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병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돌고리 때를 텀타 북쪽에서 쳐내려올까 염려하였습니다. 이때 단소가 북쪽 오랑캐가 변방을 침노하는 것은 부스럼 정도이지만 서쪽의 가까운 나라가 기회를 엿보는 것은 복심의 병이다고 하였으니 지금 영세가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호종의 세잔한 목숨으로 목숨 정신이 다 나갔으나 이 간절한 심정을 부둥켜 안고 감히 다시 호소합니다. 성명은 재택하소서.